지난주 KBS는 투기를 목적으로 임야를 훼손하고 심지어 공유지와 오름까지 무단 훼손한 현장 등을 연속 보도해드렸는데요. 오늘 취재 기자와 함께 자세한 취재 뒷이야기 나눠볼까 합니다. 문준영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자, 먼저 취재를 진행하게 된 배경부터 좀 들어볼까요? 네, 이달 중순이었죠. 제주도 자치경찰단이 제주 제2공항 예정지 일대 투기 목적의 임야 훼손 사례를 무더기 적발합니다. 동부 지역을 중심으로 40일간 특별 수사를 벌인 건데요. 네. 지리정보와 산지정보 시스템 그리고 드론 항공 촬영 등을 활용해서 훼손 사례 등을 적발한 겁니다. 당시 성산 일대 말고도 제주시 구자를 비롯해 서귀포시 남원읍에도 대규모 훼손 사례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이 됐고요. 이후 후속 취재를 통해서 보도하게 됐습니다. 네. 저도 뉴스를 보면서 참 놀랐었는데 처음 보도했던 내용이 감자 농사를 짓겠다면서 건물 2, 3층 높이로 임야를 훼손한 현장이었죠? 예, 맞습니다. 먼저 화면 먼저 보실까요? 이곳이 제주시 구자읍 송당리 임야입니다. 감자는 온데간데 없고요. 대형 굴착기와 거대한 암석만 수북이 쌓여 있죠. 네. 땅의 한쪽 면은 면도날로 베어낸 듯 매끈하게 잘려나갔고요. 훼손 여파로 임야가 6, 7m가량 절벽을 이룬 듯한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55살 부모 씨가 감자를 심겠다며 모 재단으로부터 임대한 임야인데요. 부 씨가 30년 경력의 굴착기 기사와 짜고 지난해 5월부터 올해 3월까지 중장비를 동원해 도로를 뚫고 평탄화 작업을 하면서 임야 16,000여 제곱미터를 훼손한 겁니다. 축구장 면적으로 2개 조금 넘는 규모인데요. 네. 산지 훼손도 모자라 판매 목적으로 암석을 불법으로 절토하기도 했습니다. 확인된 것만 2만여 톤 상당이고요. 시가로 9,200만 원 상당입니다. 조금 전 화면에서 보신 것처럼 원래 도로가 없는 곳인데요. 네. 도로까지 만들고 덤프트럭을 이용해서 실제로 암석 일부를 팔아 넘긴 것으로도 조사됐습니다. 그런데 허가도 받지 않고 어떻게 이런 일을 벌일 수 있었을까요? 제가 직접 현장에 다녀왔는데요. 장소를 찾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도로 안쪽으로 굽이굽이 들어가야만 겨우 찾을 수 있는 곳이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가능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또 보도하고 나서 그런 질문을 좀 들은 적이 있어요. 땅을 빌려준 재단 측은 이 사실을 알고 있었던 거 아니냐. 이렇게 훼손이 되면 땅 주인에게는 지가가 상승해서 좋은 거 아니냐. 근데 재단 측에서는 이런 사실을 전혀 몰랐고 오히려 지가가 떨어졌다며 수사 결과를 토대로 손해배상 청구 등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고 알려왔습니다. 수사 결과에서도 재단 측은 전혀 모르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이 됐고요. 기존의 투기 목적 사례와는 다른 경우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제가 기억하는 바로는 공유지를 훼손한 사례였거든요. 그렇다면 제주도가 소유한 땅을 무참히 훼손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지금 보시는 곳이요. 이제 나올 화면이 제주시 구자읍 김영리에 있는 제주도 소유의 공유지입니다. 울창한 산림이 있어야 할 자리에 거대한 돌무더기가 빼곡하죠. 네. 인근에 임야를 소유한 66살 고모 씨가 2018년 10월부터 12월까지 공유지에 있는 산림을 베어내고 암석을 무더기 보관하고 있던 겁니다. 자치경찰 수사 결과 확인된 암석만 8,700여 톤이고 공유지 3,200여 제곱미터가 훼손이 됐습니다. 이 암석은 바로 옆에 있는 고 씨의 임야에서 나온 것으로 네. 고 씨는 산지 전용 허가도 받지 않고 임야 4,600여 제곱미터를 훼손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렇게 문주영 기자의 말을 듣다 보니까 떠오르는 생각이 과연 제주도가 이 사실을 모르고 있었을까? 공유지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았던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그 부분 잘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훼손된 시기를 보면 2018년입니다. 제주시 구자읍사무소에서는 해마다 공유지 실태 조사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상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거죠. 네. 당시 읍사무소를 취재를 해보니까요. 관리해야 될 필지가 3,000여 곳에 이르는 데다 인력도 한정돼 있어서 공유지 실태 조사에 한계가 있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공무원이 공유지만 담당하는 게 아니고요. 재산세 업무나 여러 가지 업무 등을 담당하기 때문에 네.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건데 그럼에도 공공자산인 공유지가 이 지경이 되도록 모르고 있었다는 점은 문제가 있는 만큼 앞으로 제대로 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카페를 지으려고 개발 행위가 엄격히 제한된 오름이 훼손된 경우였어요? 예, 맞습니다. 저는 이 사례 같은 경우는 현장에 가서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이제 화면으로 볼 곳이요. 서귀포시 남원읍에 있는 예총망 오름입니다. 이곳이 바다와 한라산을 한눈에 품고 있는 곳으로
제주특별법상 상대 보전 지역으로 지정돼서 개발 행위가 엄격히 제한된 곳입니다. 네. 그런데 오름의 한쪽 사면이 인위적으로 정비돼 있죠. 중장비로 진입로를 만들고 경사진 오름을 훼손해 평탄하게 만든 겁니다. 자치경찰의 수사 결과 81살 손모 씨가 지난 1월부터 한 달 동안 행정당국의 허가도 받지 않고 이곳 오름 3,800여 제곱미터를 훼손한 건데요. 손 씨가 훼손한 곳은 가족 소유의 토지로 이 일대 8,700여 제곱미터의 땅을 갖고 있었습니다. 자치경찰은 이 땅이 건축이 가능하게 용도가 변경됐다면 땅값이 수십억 원 상승했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아, 이곳이 그 카페 건물 3개 동을 짓기 위해 개발한 경우죠? 예, 맞습니다. 손 씨는 전직 부동산 업자로 드러났는데요.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나이가 80대가 넘습니다. 그런데도 법원이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을 해서 구속을 한 사례인데요. 현재 손 씨는 제주특별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이 사례가 가장 안타까운 이유가 뭐냐면요. 네. 이 오름 훼손 같은 경우에는 원상 회복 조치를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아, 그럼 앞선 두 임야 훼손 사례의 경우에는 행정에서 원상 회복 명령을 내릴 수 있고 예. 지금 이 오름의 경우에는 안 된다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앞선 두 사례는 임야기 때문에요. 산지관리법을 위반한 사례입니다. 임야는 산지관리법상 복구를 안 했을 때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에서 원상복구와 변상금을 부과할 수 있는데요. 네. 방금 보셨던 예촌망 오름 사례는 제주특별법 위반이기 때문에 근데 이 제주특별법 위반에 원상회복 조항이 없습니다. 이 조항이 없구나. 예. 예. 그렇기 때문에 벌칙 규정만 있고 이 조항이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행정에서도 아무런 조치를 할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해서 서귀포시는 현재 제주도에서 7단계 제도 개선 사항으로 제주특별법의 복구 조항을 포함해 이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 앞서 문준영 기자가 지적했던 공유지 실태 조사를 비롯해서 이런 좀 법적인 제도까지 개선이 돼야 무분별한 훼손을 더 촘촘하게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 나눌게요. 고맙습니다.